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개설한 페이스북 그룹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폴리티코 기자인 베치 우드러프 스완의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에 대하여 1월 6일 의사당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소환장이 발부된 4명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고문들은 바로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매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비서실장이었던 댄 사피로, 소셜네트워크 국장이었던 스티브 벤은, 국방장관 대행이었던 크리스 밀러의 비서실장인 카시 파텔 등 4명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들은 1월 6일 조사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 소환장에 대하여 무시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월 6일 조사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로서 원래는 공화, 민주 양당의 각각 5명씩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의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반기를 들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을 7명을 임명을 하고 2명의 라이노를 설득을 하여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성원 요소조차 지금 결혼이 된 상태에서 발행된 이 소환장이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들은 만약에 이 소환장으로 법적인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 하면 법정에서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소식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 진행자 샨 해너티와의 대담에서 현재 미국 국경으로 향하고 있는 IT 난민들은 에이즈 보균자이므로 미국이 앞으로 에이즈가 더욱더 넘쳐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IT 전체 국민의 30-40%가 에이즈 보균자로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난민들 경우에는 에이즈 보균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불량 국가들의 감옥이 지금 미국으로 비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불량 국가에 수감되어 있던 많은 범법자들이 지금 전부 미국으로 향하고 월경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미국은 범죄와 마약의 소굴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경제 용어로 바이든 이펙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즉 바이든 효과라는 것이죠. 조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로 모든 것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 폭망이 거듭되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바이든 효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원래는 50만 명이 취업을 할 것으로 노동시장을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앵커들조차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잇지 못할 정도의 참담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9만 4천이랍니다. 예상치에 반도 못 미치는 이런 고용 실적을 가지고 조 바이든도 뻔뻔하게 한다는 말이 델타 바이러스 효과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효과가 델타 효과를 지금 핑계 삼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코미디가 계속되는 한 미국의 경제 폭망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아리조나 감사 소식입니다. 오늘 아리조나 포렌식 감사팀이 새로운 사실을 다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감사 기간 중에서도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위원회 공무원들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월 21일, 3월 3일, 4월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이들은 이 사이트에 침입을 하여 그 모든 데이터를 지웠다고 합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의 핑계가 과간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를 위하여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용량이 모자랄까 해서 데이터를 삭제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오늘 상원위원회에서는 이 청문회 결과를 아리조나주 DOJ에 보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건 처리가 될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를 삭제 못하게 되어 있고 법원명령까지 있는 것을 삭제하였다는 보도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놀랍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해보고 죽겠다 이거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The View라는 대담 프로그램에서 공동 진행자인 조이 비하울가 백인을 마루타에 비교한 발언을 하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이비아르는 공동 진행자인 우피 골드버그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적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다 끝났으므로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이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대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우피 골드버그가 맞습니다고 맞장구를 치는 이 프로가 방영이 되자마자 지금 많은 백인들이 여기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흑인을 위한 백인 마루타인 것이죠.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바로 1932년부터 1972년까지 터스커키 시험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행하여졌습니다. 물론 미국 자국 내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흑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약 400명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본인들 동의 없이 매독균에 대한 특별 치료제를 시험 주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400명 중에 약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서 흑인 사회에서는 그 이후로는 모든 백신과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 한껏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가장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흑인 커뮤니티인 것입니다. 여기에 흑인 커뮤니티의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하였으나 그 효과는 지금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 커뮤니티가 거의 민주당 지지 성향을 띠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지지와 또 BLM조차도 흑인 커뮤니티 소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터스커키 작전의 그 전례를 알아서인지 아니면 이 백신의 정체를 알아서인지 그것은 자신들만 알겠죠.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새로운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 선교센터라고 알려져 있는 CMC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간에 중국에 활동하고 있던 10여 개의 미국 선교단체들이 결국 CIA의 정보 첩보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스스로 밝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CMC의 앞으로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공산당 정부가 나쁜 것이지 중국 인민들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민 없는 정부가 있습니까? 말장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스파이 활동에 이용하였다는 자체도 지금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종교단체가 핍박을 받더라도 미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시진핑이 몇 년 전에 바로 크레인까지 동원하여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당을 크레인으로 부신 사건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죠. 중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반기독교 정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바마 행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버전 2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스스로 자백을 함으로써 중국의 종교 탄압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CIA 국장급들의 간부들이 모여 최근에 성명을 발표하길 CIA를 없애야 된다고 하였던 이유도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